가는데 용산 주민들한테 한번 가볼게요. 생각해보면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울에서 묘한 지역이에요. 왜 묘하냐? 용산에 지금까지 군부대가 계속 있었잖아요. 용산은 역사적으로 봐도 심지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주도했던 곳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군대가 막 평택이 어디에 싹 빠졌잖아. 이제부터 용산은 이제 발전할 날만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도 그저 김재원도 뭐 원래 용산으로 갈 거였는데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건 뭐냐면은 청와대가 온다는 얘기를 발표하면 와 청와대가 오니까 우리가 발전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고도 제한 때문에. 예를 들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손해를 보면서 개발이 안 돼갖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용산이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해. 그러니까 용산이 마용성 해갖고 그런 어떤 그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항상 집값이 이런 게 좀 예민해서 민주당이 잘 안 뽑히는 지역이잖아요. 권영세가 뽑힐 만큼 그런 지역인데 꿈의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가 들어오면 당연히 고도 제한이 걸리지. 윤석열 인수위에서 제일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센 거짓말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기다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 주민의 반응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어제 MBC 뉴스에 나왔는데.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민폐를 끼치나 이거예요. 그 양반 찍었는데 이렇게 결정할 줄 알았으면 안 찍었지. 이분 성대모사한테 정확히 했어요. 저랑 똑같이 하셨어요. 이런 분들 많아 용산에. 그렇죠.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. 특히나 그 고도 제한이라는 게, 그러니까 그 비행금지 구역으로도 설정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서울시 내에서 이제 벌어질 텐데, 뭐 자율주행이나 뭐 드론 배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, 그러니까 그 테스트 지역에서 배제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창업하는 기업들이 용산으로 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용산 기지,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청사 기준으로 이제 반경 8km 쭉 그 그림을 그어 보면 강남 일부분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거기다가 방공망이라는 것들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옥상에다 총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예요. 미사일 부대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은 그 어디 올라가겠습니까?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럼 그거를 다 그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. 거기다가 사드 배치하려고 했나 보다. 그죠? 그렇죠. 아파트에다가. 이게 사드 한 대, 사드는 이것도 말이 길어지니까 패스하겠습니다. 하여튼 사드는 못할 테지만. 그래서 지금 용산과 함께 띄우는 게 종로구잖아요. 종로구는 청와대가 이전하면 많은 그 종로 구민들이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종로 구민들은 반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개뿔 사대문 안에 문화재 보존 때문에 또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. 이것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. 괜한 기대로 그 경쟁 붙이지 마세요. 그러니까 왜 그 청와대 주변에 가면 뭐 개발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사실 분들 많아요. 실제로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북촌 같은 데 가보셨어요? 네. 거기 개발 못해. 고도 제한 때문에. 그게 이제 용산으로 가는 상황인 거고.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방부 청사 주변에 관저를 새로 짓기까지 출퇴근길은 예상되는 게 이겁니다. 출퇴근할 때마다 나 혈압이 또 거꾸로 올라가네.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국방부까지 맨날 이거 만들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것도 지가 걸어가거나 무슨 퀵보 타고 할 거 아니잖아.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이게 경호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. 저게 뭐 우리가 그 윤석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낭비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이 움직일 때 저 정도 경호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 움직일 때마다 뭐 차량이 그러니까 위장 차량 대통령이 탄 차량과 똑같은 차량이 5대씩 7대씩 움직이잖아요. 누가 탔는지 모르게 예, 하려고. 모르게 하려고. 그렇게 하는데 저 정도도 안 합니까? 그러면 해야지. 이것도 거짓말인 게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분에서 5분이다라고 하는데 출근길 여러분 운전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. 어떤 고장차 하나 있거나 사고 나면은 몇십 분에서 1시간까지 막히잖아요. 그냥 가죠.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거죠. 물론 매일 출근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
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그 기만 행위가 너무 짜증이 나요. 진짜 그러니까 어떡하지? 이 3.6km 거리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전후에 통제되는 거를 윤석열 당선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그냥 그게 아니라 심리가 그런 거 아닐까? 매일 카퍼리도 하고 싶은 거야? 저도 왠지 그런 생각 했었어요. 청와대 관저에서 그 문 대통령처럼 여민관 내려오는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. 예. 급하게 가면 옛날에 박근혜 때는 그 여민관 근무동에서 본관까지 차를 타고 가기도 한다고 하는데, 근데 거기는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만날 일반 시민은 없는 거 아니에요. 윤석열은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지금? 옆에서 국민들이 막 태극기 흔들어줘야 되나요, 그러면? 네. 매일매일? 자, 그리고 오세훈이 윤석열한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야기했다 그러죠.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오세훈한테는 서울시장 연임의 현타가 오는 상황이라고 그렇죠. 전 봐요. 그렇죠. 거기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8km 반경 그 계산해 보면 아파트 값 다 떨어져요. 그 동네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. 그러면 오세훈 뭐 그 재산을 물 건너가는 거죠. 실제로는 그렇다니까요. 청와대 같은 그 굉장히 중요한 보안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다고. 불편한 거지.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승만 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. 195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. 역사가. 예. 뭐 거기에 그 뭔가를 이루고 사는 어떤 그 시스템이나 체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안부터 시작해서 경호 체계까지. 아까 그러니까 1조 1,0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추산도 나온 것처럼 막상 그냥 청와대 몇 사무실이 의자 들고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. 수도 없이 많은 건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고,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공청회 등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국방부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해보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미친놈 때문인지 요거를 밀어붙이려다 보니까 용산 주민들한테는 날벼락이 쏟아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제서야 군부대 이전하고 지금 이제서야 우리도 재개발 좀 해갖고 좀 아파트도 짓고 뭐 하면서 좀 뭔가 좀 부를 좀 올려보려고 했더니 이 꼴 났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서도 보면은 마용성이나 강남 3구가 막 밀어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. 예. 이거 위태위태해지는 거지.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. 일단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와대를 이렇게 한 발짝도 발 안 들이겠다. 최소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발 안 들이겠다. 이게 의지 아니에요? 지금 일단 오늘 뭐 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결국은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너 취임해서 이 새끼야 딱 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 안 들어갈래 할 수 있을까? 부적 붙이고 들어가야죠. 굿하면 하겠죠, 그 앞에서. 얼굴에 이제 머리에 왕자 딱 쓰고. 왕딱 쓰고 들어가야죠. 야, 아니면 이런 거 하나 이런 거. 이거 뭔지 알지? 수맥이 흐르는 거. 저는 왠지 굿할 것 같아요. 거기서. 그럼 또 요번에는 소 대신에 외람돼지 한번 씁시다. 네. 왜 안 되지? 네. 소 불쌍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 윤석열한테는 2명의 멘토가 있죠. 천공스승, 건진법사. 그 천공스승의 뭐 옛날 영상에도 용산이 있었다며요. 네. 3년 전 영상인데 용산의 활용 방안이라는 한 10분여 정도의 영상인데요. 보면은 용산을 문화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.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. 그럼 용은 누구냐?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.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산의 문화기지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국제 영화제도 해야 되고 문화적인 행사를 여기서 다 해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용용자가 실제로 용산할 때 용자가 용용자예요. 정확히 말하면 북한식으로 발음하면 령산이에요. 령산.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발음으로 용산인 거지. 네. 야, 이렇게 연관이 있다면 저는 이게 만약 이런 것 때문에
청와대 한 발짝도 안 들이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 자격 없는 자죠. 예. 근데 그때 그랬잖아. 그 기자회견할 때 그 윤석열 당선자가 뭐 지하 벙커는 여기 있고요 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잖아요. 혹시 뭐 풍수지리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? 그랬더니 민주당이 더 그런 그런 쪽에 이야기를 관심이 좋아한다. 있다고 해. 그런 얘기하잖아요. 사람이 잘아.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?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요런 뭐 미신이나 풍수나 이런 거 믿는 분들 많죠.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. 예. 국가 시스템을 이런 거 봐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니네. 네. 그렇잖아요. 비교를 한 거죠. 어. 뭐. 뭐 저보다 뭐 민주당이 더 뭐 아, 미신은 더 많이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. 하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.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. 이 많은 예산을 나는 옮기는 건 반대 안 한다니까요. 지금 이 시점에 옮길 건 아니라는 거지.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안보의 공백이 없이 옮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왜 현 대통령한테 해달라고 떼를 쓰냐고. 그러니까 만약에 용산이 아니라 세종으로 옮긴다 그러면 저는 정말 적극 찬성했을 거예요. 지지하고. 필요한 일이니까. 근데 지금 종로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게 도대체 역사적으로, 정치적으로,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소통이래잖아. 아, 그러면은 용산 그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은 국민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? 더 멀어지는 거예요. 지금 청와대보다. 도대체 지금- 그 소통이라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. 지금 청와대는 국민들이 들어가서 관람 신청도 할 수 있어. 대통령 3층에 계셔요. 여민관에. 지나가다 손 흔들어줘. 그 정도 소통은 해. 근데 그런 거 소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. 네. 소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는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출퇴근하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정도의 소통. 근데 국민들하고 이제 그 청와대 그 관저가 있으니까 광화문에 근무하면서 퇴근하는 시간에 시민들과 대화 나누는 그런 소통을 이야기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요 청와대에 있어도 가능해요. 그렇죠. 나 이 사람들이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독일 총리나 영국 총리의 그런 일화들 많죠. 그러니까 퇴근길에 시민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 시민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이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총리 캐릭터에 따라서 그 일화가 있고 없고가 되는 거지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어떤 시민과의 소통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용산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,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아까 그 카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도로 딱 막아놓고 이제 퇴근하면서 중간에 잠깐만 세워봐. 그러고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술 한잔 하시죠. 그러고 술 한잔 하려나 보죠 뭐. 그게 소통인가 보죠 뭐. 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를 또 다 비워주는 것도 아니야. 영빈관을 쓰겠다는 건데 이것도 골 때리는 거야.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겠어요. 평상시 때 어떤 경호나 보안 사항 등이 있어서 청와대 안에 무슨 뭐 귀한 손님들 들어오면 영빈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행사 많이 하잖아. 예. 일반 시민들도 가서 관련된 행사 많이 하는데 그 행사는 또 하겠다는 것도 뭘까? 그러니까 영빈관은 기본적으로 국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초청하는 외국의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국가 원수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경호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그 경호원들 따라다니면서 차 이렇게 손 올리고 뛰고 하는 그것만 경호가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시스템 설비들이 있습니다. 심지어 미사일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. 방공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경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 영빈관 따로 그러니까 그 집무실 따로 관저 따로 이렇게 하면은 그 경호 시스템이 세 군데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죠. 그러면 영빈관 경호는 포기할 겁니까? 영빈관은 우리 평소에 안 쓰니까 거기 행사만 할 때 쓰니까는 그 경호 시설 싹 다 뺐다가 경호원들만 배치해가지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안전하네 믿고 가겠습니다. 그래 하겠습니까 그게? 내 말이. 될 것 같아요 그게? 그러니까 이게 지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거 무속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. 무속이나 풍수지리 같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다가 지금 일단 대통령이 이제 그 제동을 걸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. 이제 언론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싸움을 붙이겠죠. 자, 무속 대통령이 현실화되는 참 놀라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.